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작금의 사태,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12.3 비상계엄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구속 52일 만인 지난 3월 8일 석방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전히 법적인 문제는 진행 중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진행 중인데요. 하나는 여러분 다 아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입니다. 둘째는 법원 내란죄 수사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성향을 알아보겠습니다. 헌재는 탄핵 각하, 기각, 인용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재판관 성향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입니다. 이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확실한 진보입니다. 다음은 정형식 재판관입니다.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가장 연장장이고요. 사법연수원 17기로 가장 높습니다. 여당 권성동 대표도 17기로 동기입니다. 문영배 대행은 18기로 한 기수 낮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18기 아니겠습니까? 둘이 절친으로 알려졌죠. 정형식 재판관은 확실한 보수입니다. 다음은 사법연수원 25기 정정미 재판관입니다. 이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했습니다. 중도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사법연수원 24기 김복형 재판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김복형 재판관은 조선 선조 때의 유성룡 같은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렴소신, 그 무엇 하나 티끌이 없으며 인사청문회도 여야 모두 인정한 재판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가지도 않았으며 평생을 법관으로 지냈습니다. 좌우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도입니다. 다음은 사법연수원 19기 김영두 재판관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했습니다. 이분은 중도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입니다. 정계선은 사법연수원 27기고요. 조한창은 사법연수원 18기입니다. 정계선은 진보고요. 조한창은 보수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의 성향은 이렇게 3-3-2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이념적인 판결을 하기보다 좌우 정치 성향 없이 판결하는 걸로 알았는데 우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론전에 밀려 소수 의견은 사라지고 8대0이라는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재판관 성향은 3-3-2이군요. 이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재판소 기각으로 그 윤곽이 더 뚜렷해진 것 같은데요. 중도 3명의 재판관 중 1명이 인용, 2명이 기각을 했지요. 그래서 4대4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이것과는 조금 다를 거라 보고 있죠. 중도 성향의 김영두 재판관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와는 달리 인용을 할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5대3으로 기각될 거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5대3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최상목 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5대3일까요? 다른 예상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라면 어떤 경우죠? 궁금합니다. 지금 여론이 어떻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기각이나 각하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언론은 대부분 진보 쪽 위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거에 더욱 분개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지금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여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론은 곧 민심입니다. 민심 무시해서 잘된 정권 역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3명은 인용, 3명은 각하, 1명은 기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다른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떤 전망입니까? 두 가지 새로운 전망인데요. 진보는 무조건 인용된다는 입장이고요. 보수는 만장일치 각하 혹은 기각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장담할 순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각하와 기각 다른 점이 있죠. 각하는 재판관 4명이 각하하고 4명이 인용하면 본회의에서 인용이 과반을 넘지 못하므로 각하가 됩니다. 하지만 3명이 각하하고 1명이 기각, 4명이 인용하면 그 재판은 본회의에서 기각으로 주문합니다. 1명의 기각이 나머지 셋의 각하표를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나 각하와 기각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각하는 탄핵을 전면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석을 넘기기 쉽지 않으므로 각하돼도 다시 탄핵은 힘듭니다. 안철수 의원 보세요. 그때와 지금이랑 다릅니다. 각하는 다시 탄핵이 가능하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기각은 무죄유죄가 결정되기 때문에 다시 탄핵할 수 없습니다. 각하나 기각이나 대통령이 복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다 좋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현재 이 구도입니다. 인용 셋, 각하 셋, 기각 하나, 문영배 재판관은 행방을 알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장일치가 안 될 시 진쪽은 상당한 국민들의 원성을 감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사가 증명할 겁니다. 현재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만장일치하기 위해 조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 만장일치가 인용은 아닙니다. 만장일치 각하나 기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